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자, 오늘부터 201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합격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10일까지 5일 동안 계속되는데요. 3년 동안 이 대입 합격을 향한 긴 레이스를 펼쳤던 우리 학생들 드디어 행복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대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대입에 성공하지 못한 학생들도 재도전의 의지를 다지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학교에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인내력과 집중력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인내력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집중력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그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두 가지 음식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과류인데요. 견과류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뇌를 활성화시켜주고요. 그 집중력을 좀 높여주는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견과류는 또 공부할 때 또 먹기도 편하죠. 또 간편하게 또 소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하나 권하고요. 두 번째는 생선입니다. 생선에는 그 오메가3라는 그런 것이 이제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뇌의 세포를 좀 활성화하고 뇌 회전을 좀 도와주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선도 집중력을 높여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음식을 좀 가끔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먼저 합격을 부르는 진학계 디바 아시죠? 한성여고 연구부장이신 김영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성여고 김영주입니다. 불요파하고 불효회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중년 이후에는 후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비 고3 여러분, 올해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요파하면서 공부하셔서 내년에는 불요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진학계 흑기사십니다. 하나고등학교 김태회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의 김태회입니다. 예비 수험생 여러분 많이 긴장되고 내가 과연 고3이 되어서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시죠?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출발선에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고 떨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향해 내 꿈을 향해 더 다가서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고3을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출발선에서 대비를 잘하면 앞으로 더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다음 주 월요일이죠.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 분들이 직접 출연하는 입학사정관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들께서 새롭게 바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실 건데요. 예비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학년도 수시 상담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를 하시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동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예비 고3 남학생의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이제 네. 고3 올라가는 거잖아요, 학생이. 네. 어머니께서도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부담도 되실 것 같고요. 네, 부담이 많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요.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을 잘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김영주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어머니 김영주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보시기에
우리 학생이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낸 것 같으세요? 네, 나름대로는 알차게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예 일거수일투족은 알지 못하거든요. 네. 지금 2학년 때 마음가짐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렇다면은 요즘 입시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저희 아이가 의학이나 인체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아이 성적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학과 전형은 어디가 있는지 현재 시점에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잠시 후에 어머니께서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의학 쪽으로 좀 관심이 있는 학생인데요. 자,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자료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1학년에서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1학기 1학년 국어 3.1등급, 수학 2.14등급, 영어 3.31등급, 과학 3.65등급으로 평균이 3.12등급입니다. 네.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3에서 4등급으로, 수학은 1에서 3등급으로 조금 떨어졌고요. 영어는 잠깐 4등급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3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11월 모평 기준으로 보면 국어는 3등급, 수학은 4등급, 영어 5등급, 생명과학 1이 3등급, 화학 1이 6등급입니다. 그리고 9월과 11월 모의고사를 비교해보면 국어는 3등급으로, 수학은 4등급으로, 영어는 5등급으로, 생명과학 1은 3등급으로 성적의 향상은 없고요. 화학 1 같은 경우 4에서 6등급으로 다소 떨어졌습니다. 네. 비교과도 볼게요. 네, 비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면 교내 활동으로는 신나는 놀이마당 수업 진행자로 참가해서 1위를 수상했고요. 네. 해피 드림 캠프나 사이언스 잼버리 등의 활동을 했고, 동아리는 과학 실험반과 과학 탐구반 활동을 했습니다. 봉사 활동은 총 62시간입니다. 네. 수상 내역을 보면은 1학년 때 선행 부분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네. 희망대학은 일지망 동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를 두드림 전형으로, 이지망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를 논술 전형으로, 삼지망은 건국대학교 생명특성화대학 융합생명공학 전공을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그 국수영과를 따져봤더니 3등급 초반 정도고요. 또 지난해 그 11월에 봤던 전국 여름 학력 평가를 봤더니 4등급 정도가 지금 나오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수시에 좀 집중해서 합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 분야에 관심이 좀 많고요. 또 생명 관련 전공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인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분석해 보셨을 텐데요. 그걸 좀 분석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또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시에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내신을 분석해 보면은 내신 성적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1학년 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평균이 2.88 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는 평균 3.46등급으로 성적이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네. 과학 같은 경우에는 평균 3.64등급인데 수학이나 과학 성적으로는 학업 역량을 나타내기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도 다소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네. 9월 모의고사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100분위가 평균 70.57인데 반하여서 11월 100분위 평균은 62.28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네. 물론 화학 1의 성적이 4등급에서 6등급으로 떨어졌기 때문이긴 하지만 네. 대체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같은 5등급이지만 11월에 100분위가 좀 더 하락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게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모의고사 성적만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예측해 봤을 때 네. 대진대 생명과학과나 화학과 네. 또는 강원대 바이오시스템 공학과
또는 계명대, 의용공학과 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교과 부분도 볼까요? 네네. 비교과 활동을 보겠습니다. 우선 과학 관련 교과를 봤을 때는 일관된 과학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학생이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그 과학 관련 동아리 활동 외에 과학의 그 비교과 부분이 조금 임팩 있게 진행되어야 했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를 들면 과학 관련한 교내 수상실적, 교내 경시대회라든지 탐구대회라든지 하는 수상실적이 없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고 또는 소논문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누적된 실험평가 또는 뭐 실험일지 등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역시 과학 관련 독서 활동이 조금 다소 부족했다. 그래서 과학 관련 비교과 활동 중에서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이 산출되면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성 관련해서는 선행 부분에서 교내 표창장을 수상했는데 그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게 되면 어떤 그 활동한 내용들은 많은데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그 입학 사정관이죠. 작년까지는 그분들이 보셨을 때는 좋은 평가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걱정을 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결과물에 대해서 좀 나타날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가장 희망하고 있는 학교가 동국대입니다. 지금까지 준비가 어느 정도 됐을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동국대 합격 100m 달리기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 활동을 많이 해서 잘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소식도 듣습니다. 더 필요해 자신만의 탐구 결과물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희망학과와 관련된 내신 성적이 부족하다라는 평가에 멈췄습니다. 55m에서 멈췄네요. 네, 우리 학생이 55m 지점에서 멈췄어요. 네. 이제 SOS 신호를 보냈는데 55m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죠. 이게 합격률이 55%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현재 준비 상황이 55m고 나머지가 45m 정도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선발 기준하고요, 전형 특징, 또 보완점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서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네. 동국대 두드림 전형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속하고요. 그래서 지원학과와 관련한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 실적이 있다면 지원해 볼 만합니다. 네. 다만 교과 성적과 학년별 성적 변화의 추이, 그리고 희망학과와 관련된 교과의 학업 성취도 등도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때에는 심도 있고 지속적인 과학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고 네.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주요 교과 성적과 전공 적합성이 연관된 수학이라든지 과학 성적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네. 저는 동국대에 55m를 주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유리한 전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학생의 유리한 전형은 만일 이 학생이 3학년 1학기에 전체 내신 성적이 2등급대에 진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교과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완을 할 수 있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적합하지만 네. 현재로서는 지금 상황만 본다면은 수시 논술 전형이나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조금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네. 이 학생은 지금 동국대 수시에서 동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것을 원했는데요. 네. 전형명은 두드림 전형이고 의생명공학과는 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네. 1단계에서는 학생부 종합으로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네요.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작년에 40% 반영해서 60%로 증가했고요. 그래서 서류 평가가 조금 중요해졌고 네. 전공 수학 능력 평가를 작년에 실시했던 거에 반해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2, 3인의 면접위원이 10분 내외의 질의응답을 학생 개인하게 하는 개별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서울과학기술대 말씀해 주시죠. 서울과학기술대는 논술 전형을 원했습니다. 이 학생은 화공생명공학과를 원했고 19명을 뽑고 있고요. 네. 학생부 30%와 논술 70%로 일괄 합산을 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A, 수학 B, 영어와 탐구 두 과목의 평균 영역 중에서 두 개 영역의 합이 6등급이어야 합니다. 네. 근데 6등급 이내에 들어야 하는데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이 수학 B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네. 한다는 것입니다. 네. 특징을 봤을 경우에는 동국대는 통합 사고력 고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시에서 서울과학기술대는 통합 사고력 고사를 실시했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논술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고력 고사가 단답형이고 약술형인데 비해서 논술형은 주어진 제시문항에 답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건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말씀해 주시죠. 건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KU 자기추천 전형이라고 전형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학생이 특성화학부에서 11명을 모집하고요. 네. 학생이 말했던 융합생명공학 전공은 모집할 때는 그렇게 뽑지는 않고 입학하여서 전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특성화학부 11명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를 반영하면서 역시 3배수를 뽑고요. 네. 2단계에서는 심층 면접을 100%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심층 면접이 조금 유명한데요. 네. 작년까지는 개별 면접을 한 후에 일정 배수의 학생들을 1박 2일로 면접을 했던 거에 반해서 올해부터는 개별 면접과 발표 면접을 동시에 실시하게 네.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1박 2일 합숙 면접은 사범대의 경우에만 실시한다는 것이 변화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건국대에서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 서류를 제출할 시에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활동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활동에 참가하게 된 동기라든지 준비 과정, 활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서술하는 자기주도 활동 보고서를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건국대 같은 경우는 서류에서 보니까 0에서부터 100으로 나와 있는데 기본 점수가 없다는 얘기죠. 0점을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을 좀 잘 짚어주셨는데 전형의 특징을 잘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3이 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영수 선생님께서 제시하시는 학습 전략을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의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신 성적의 향상과 또 수학과 과학에 집중된 내신 성적의 향상을 두 개를 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희망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수능 최저 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학 B와 과학 탐구 과목을 3등급 이내에 진입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성적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서 혹시 정시 전형에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김태회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이 인체와 의학 관련해서 지금 관심이 많다고 앞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사범대라고 하네요. 우리 학생이 사범대를 지원할 경우에는 어떤 점을 알아두는 게 좋을까요? 네, 사범대만의 특별한 전형은 없고요. 대부분 학교의 어떤 전형 유형에 따라 사범대도 전형 방법이 제각각입니다.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수시나 정시 모두 면접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면접을 준비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일 학교에서 다른 학과에 비해 비교적 합격선이 높게 형성된다는 점도 꼭 네, 알아두시기 네.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되게 교사를 많이 희망하는 이유는 직업의 어떤 안정성 때문이죠. 그러나 적성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사명감이 없다면 네. 굉장히 괴로울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적성, 사명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다음 네 번째로요. 졸업 후 취업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되게 대학만 들어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임용고시에 한 수십 대에서 100대 1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 문을 뚫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교사가 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을 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시 태어나면 교사를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는 자기소개서가 매우 중요할 텐데, 그 자기소개서 속에도 어떤 뭐랄까요.
그 알뜰한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고 이제 그 얘기 전에 먼저 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이외의 추천 대학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예, 저는 추천대학으로서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 의공학부를 한번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9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제가 추천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하나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네.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100% 평가를 해서 3배수를 모집하고요. 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A, 수학 B, 영어와 과학 탐구 두 과목 평균이죠. 중에서 한 개 영역이 2등급 이내에 들거나 네. 또는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7 이하가 된다면은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네네. 제가 추천한 이유는 연세대 원주 캠퍼스는 의료 분야가 굉장히 특화된 대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학생이 의생명공학이라든지 또는 융합 생명공학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의공학부를 추천을 한번 해봤고요. 수능 최저 두 개 영역 합이 7 이하이기 때문에 학생의 성적에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추천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요. 다음은 서울과학기술대인데요. 학생이 아까 서울과학기술대를 논술 전형으로 원했지만 논술 전형 역시 준비하시면서 이왕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했으니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하나인 자기 추천자 전형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화공생명공학과를 자기 추천자 전형으로 한번 응시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2명을 모집하고 있지만 서류 평가가 1단계에서 100%이고 2단계에서는 서류 70%와 면접 3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네. 일단 수능 최저가 없다는 네.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학업과 활동 능력이 뛰어난 전공 우수자 전형에 비해서 자기 추천자 전형은 열정이 있어서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 등에서 상당한 열정을 보였던 학생이 네. 적합하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추천해 보았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궁금하셨던 점들을 다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네. 혹시 그 수시로 지원했다가 떨어지게 되는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정시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김영수 선생님께서 네, 답변을 해주실까요? 가능하겠습니다. 예. 네. 네, 꼭 가고 싶은 학교가 동국대랑 과기대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만약에 혹시라도 정시를 잘 보게 되면 정시로도 지원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가능합니다. 예. 네. 수시제 우선은 6번 지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만약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는 지원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수시에 패스가 안 됐을 때는 했던 대학들도 다시 정시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수시를 노려보시고 안 돼도 정시의 기회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담 받아보시니까 도움 많이 되셨어요, 어머니? 예, 도움 너무 많이 됐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어머니께서도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오늘 조언들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를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는 예비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요, 희망학과와 관련된 활발한 동아리 활동에서 열정을 보이고 있고요. 보완해야 될 사항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관련된 수학과 과학의 내신 성적 향상이 필요합니다. 또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과학 탐구 활동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논술 전형의 최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학 B가 포함된 모의고사 2개 영역을 3등급 이상으로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추천 전형은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기 추천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먼저 그 고려대가 정보대학을 신설하는 그런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고려대가 올해 1학기부터 정보대학을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이전에 관련 학과 통폐합이 있습니다.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하고 정보통신대학의 컴퓨터공학부를 합쳐서 컴퓨터과학과로 만들고요. 그것하고 그 사이버 국방학과를 이제 해서 합쳐서 그 정보대학을 신설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상당히 높은 네. 점수를 또 해야 되고 그렇네요. 또 네. 과학고나 또 영재학과의 학생들이 또 관심을 많이 이제 가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신설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점들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고려대가 사이버 국방학과하고 컴퓨터학과를 이제 그 함께 정보대학으로 신설을 하면서 사이버 국방학과 2015학년도 입시 전형도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정보대학의 신설은 수험생들의 그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15학년도 이 대입 주요 특징을 심층 분석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뉴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2015학년도 대입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있겠지만 네. 또 적성고사 전형 자체가 좀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되는데 대폭 축소가 됐고 폐지가 된 대학도 많습니다. 지난해는 그 30대학에서만 봤었는데 올해는 13곳으로 대폭 줄었고요. 네. 선발 인원도 13,570명이나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5,850명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3분의 1로 축소된 수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적성고사가 꽤 많이 축소가 된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수는 물론 대학별 그 모집 인원까지 크게 줄었기 때문에 네. 올해 대학별 적성고사 경쟁률하고 합격성이 상당히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또 적성고사 전형에서 학생부 영향력이 지난해보다는 많이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부 전형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학생부 60에 적성 4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부의 영향력이 좀 높아 보일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적성고사로 뭘 해내야 되기 때문에 적성고사를 당락을 짓는 그 중요 반영 요소이기 때문에 네.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미리 그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그 각 대학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분석을 해서 경향을 파악한 다음에 해주면 좋겠고요. 6월 평가원 모의평가 다음에는 아마 전형 방법을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적성고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네. 틈새 시장으로 또, 인기를 좀 끌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불리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3 내지 5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던 그런 전형인데 네. 이 전형이 이제 대폭 축소, 그냥 폐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당혹스러워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버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5천 몇백 명 되겠지만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풀어보면서 경향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한다면 승산이 꼭 없는 것만 아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 대비를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3교시 수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이 지금 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동국대학교 사학과에 지망하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네, 사학과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요. 혹시 네. 꿈이 뭘까요? 꿈은 박물관 큐레이터가 꿈이에요. 아, 그렇군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건데. 네, 참 멋진 직업을 희망하고 있군요.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은요, 김태회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 김태회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래 희망이 굉장히 구체적인데 박물관에서 일하고 싶은 특별한 어떤 계기나 어떤 이유가 있나요?
박물관에서 일하고 제가 박물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참가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만났던 큐레이터 선생님을 이렇게 존경하다 보니까 그 선생처럼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크게 들어서 저의 적성과도 맞다고 생각해서 큐레이터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아주 궁금한 점이 혹시 있나요? 네, 저 희망대학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고 싶은데 희망대학의 인재상이 저와 맞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원해 볼 만한 대학도 궁금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네. 원하는 학과와 학교는 정해놓은 학생인데요. 잘 맞을지 오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꼼꼼하게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2.77등급, 수학은 2.53등급, 영어는 1.79등급, 사회는 1.42등급, 그래서 국수영은 2.26등급이고요. 국영수 4까지 포함하면 2.0등급입니다. 네. 내신 성적의 추이를 보면 국어는 22323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네. 수학은 3322로 상승세가 보이고요. 네. 반면에 영어는 1123으로 좀 하락의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모의고사 성적을 볼까요? 예, 모의고사 성적은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동아시아사 3등급, 한국지리 2등급입니다. 네. 그런데 6월 달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좀 하락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1학년 1학기 때 학급 회장을 했고요. 네. 또 2학년 때도 학급 부회장, 학급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동아리는요, 한국사 사랑반 했고요. 오케스트라 반도 했습니다. 네. 봉사활동은 총 135시간이고요. 방과 후 학교 시간이 많죠. 226시간을 수강했습니다. 네. 네, 그다음 교회 활동을 보면 국립중앙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포스터를 기획하고 직접 제작하기까지 했고요. 네. 네, 다음으로요. 네, 선행상을 또 받았고요. 또 교과 성적 우수상, 11월 학력평가 우수상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교내 논술경시대회 3위를 했고요. 한국사 능력개발 경진대회 4위, 효행상, 진로 설계 쓰기 대회 우수상 2회, 그다음 1, 2학기 우등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적 우수상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네. 모둠 체험활동 으뜸상도 받았고,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2번 2위 금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요. 첫 번째로 동국대 사학과 두드림 전형이고요. 두 번째로요. 경희대 사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한양대학교 사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네. 그러면 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만나보면은 사학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죽은 사람 살려서 공부해야 되냐 막 이러고 막 그러는데, 2017년부터는 이제 한국사가 이제 뭐랄까 이제 꼭 봐야 되는 그런 네. 과목으로 정해졌는데 참 뭐 훌륭한 그런 학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국영수사 한 2등급 정도로 좀 우수한 그런 성적이고요. 근데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좀 6월에서 9월 좀 처졌다. 이런 것이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비교과에서는 다양한 수상 실적이 눈에 띄는 그런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의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 그리고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을 분석하셨을 때인데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시죠. 예. 먼저 우리 학생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영어가 내신 성적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계속 하락 추세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수학하고 국어, 모의고사 성적을 좀 올린다고 주력하다 보니까 영어가 계속 1등급이 나와서 좀 자만한 게 없지 않아 오히려 좀 크다고 소홀해졌군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교과부터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요. 과목 간의 등락은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큰 등락 없이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꾸준함, 성실성에서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희망 전공과 관련해서 역사 과목, 즉 동아시아사라든가 한국사에서 1등급을 받은 점은 상당히 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네. 그리고 수학은 상승세고 영어 성적은 하락세인데
우리가 성적을 볼 때 성적의 추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영어의 하락세를 3학년 1학기 때는 네. 반드시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모의고사 성적으로 가서요. 6월에 비해 9월 달 성적이 많이 하락했는데 네. 학생이 저에게 보내준 자료를 보면 11월 달은 또 6월처럼 또 잘 봤어요. 그래서 네. 일시적인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네. 좀 희망 섞인 분석을 네, 해봅니다. 네. 그리고 수학은 역시 또 상승 추세고 영어는 하락 추세인데 네. 이것이 지속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마 제 생각에는 수시에는 영어가 하락된 것이 좀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네,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반면에 이게 정시로 간다면 수학이 표준 점수가 좀 높게 높죠. 형성되기 네. 때문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의 국영수 전국 100분위 성적을 보면요. 6월 달에는 93.74%였어요. 네. 그다음 9월로 가면 좀 떨어져서 91.19%고요. 그다음 11월 달 저에게 보내준 성적을 보면 94.11%거든요. 네. 근데 제 이제 경험에 의하면 1, 2학년 때 국수형의 100분위가 96%에서 97% 이 범위에 들었을 때 실제 수능을 보면 한 상위 10개대에 들어갈 성적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은 그 수준에는 약간 지금 미흡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비교과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학급 회장을 2번 했고 부회장을 1번 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네. 교내 활동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네.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예, 그런 점에서 리더십이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전공 관련 활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도 했고요. 그다음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로 박물관 및 문화유적 답사 등 전공과 관련해서 동아리를 또 했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 뛰어난 그런 그죠. 네. 굉장히 네. 높다고 말할 수 네네네. 있죠. 그리고 다수의 어떤 교내 캠페인 활동도 있고요. 네. 좀 진로 탐색의 노력이 학생부 곳곳에서 네.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도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학생이 이제 큐레이터를 꿈꾸잖아요. 네. 큐레이터는 역사적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예술적 어떤 소양이라든가 네. 교양도 중요한데 학생부에 그런 흔적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상당히 비교과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교회 활동으로 보면 또 위안부 관련 활동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진짜 포스터까지 적합하네요. 제작하고요. 네. 예, 그런 점도 좀 좋은 점이고요. 네. 수상 경력을 보면 굉장히 수상 경력이 다양합니다. 네. 근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2위까지는 있는데 1위가 없어요. 아. 예, 그래서 그 점이 약간 좀 다소 부족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겨놓은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읽어요. 앞으로를 위해서. 예. 그리고 선행상이나 효행상, 논술 경시대 상까지 굉장히 수상 경력이 화려합니다. 네. 그다음 봉사 활동을 보면요, 역시 봉사 활동도 전공과 연관을 시킨 점이 눈에 띕니다. 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속적으로 봉사 활동을 했고요. 이것이 30시간이나 됩니다. 네. 그다음 특수학급 학생 도우미도 20시간을 해서 네. 총 135시간 많은 시간을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희망하는 전공 관련 활동을 참 꾸준하게 잘 해왔다는 점이 참 네. 긍정적인데요.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동국대학교 사학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동국대 100m 달리기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출발했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와 비교과의 강점에 힘입어서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데요. 부족해 전공 관련 실적은 많은데 우수한 실적이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학생 모의고사 성적이 역시 부족해서 멈췄습니다. 90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90m 지점에서 멈췄는데요. 네. 이제 지금 준비사항이 90m면 남은 것이 10m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 100m 완주를 위해서 선생님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10m밖에 안 남았구나. 이래가지고, 아까 그 모의 성적을 봤을 때 6월에서 9월로 하락했다가 다시 뛰고 이래서 이거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제 90m를 주신 이유가 있을 테고요. 또 이유를 이제 보완하면 남의 10m를 채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견을 좀 부탁을 드리죠. 네. 예. 일단 내신이나 비교과나 모의고사 이 고려했을 때 학생의 장점은요. 내신도 양호한 편이고 모의고사는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네. 그러나 역시 가장 강점은
전공 관련 교과가 굉장히 좋고 네.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이죠. 네. 그리고 진로의 일관성이 1학년 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희망 전공을 위해 노력하고 준비한 흔적들이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과목별 세부 능력을 보니까 한 교사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이 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아주 적합한 학생으로 네. 보여집니다. 학생의 단점이 있다면 단점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부족한 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공 분야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열정도는 높지만 뛰어난 자질, 그 한 가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뛰어난 자질을 보여주는 어떤 결과물, 실적물이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 비교적 가장 그래도 취약한 부분은 모의고사가 아직은 좀 더 부족하다. 네. 그 부분을 좀 더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적을 조금 더 올려주면 참 좋을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원하는 동국대 사학과를 비롯해서 희망대학의 특징과 또 어떤 점을 고려해서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동국대 두드림 전형인데요. 예, 총 5명을 아마 뽑게 될 것 같습니다. 예, 1단계는 3배수고요. 학생부 종합으로 100%입니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요. 예, 1단계 성적 60%, 면접 40%가 들어가는데 이 면접이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중요했습니다. 무려 네. 한 2시간을 했는데 올해는 변화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면접이 여전히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경쟁률도 여기도 높아요. 16.8대 1이기 때문에 뭔가 뛰어난 자질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원 자격 중에 눈에 띄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인간, 자연, 사회를 성찰하고 조망하는 문화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딱 이 학생을 본 순간 이것과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다음 모집 인원도 좀 늘어난 점에서 좀 지원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으로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오직 학생부만 보고 맞습니다. 학생을 선발합니다. 자소서 추천서 아무것도 없죠. 예. 네. 근데 우리 학생의 학생부를 보니까 학생부가 상당히 충실하게 기록된 점에 있어서 네. 한양대를 지원해 볼 것 같습니다. 학생의 내신 때문에 좀 걱정하는데요. 한양대는 비교적 내신을 좀 탄력적으로 그렇죠. 보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보질 않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희망대학의 특징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동국대 합격을 위한 전략을 좀 잘 짜보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대입 합격을 위해서는 그럼 어느 점을 보완을 잘 하면 좋을까요? 예, 화면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예. 꼭 동국대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학까지 고려를 해서 일단 내신을 더욱더 좀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네. 영어 과목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은 역시 학생부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도 학생부가 더 충실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부족한 점, 우수한 실적 이 부분이 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소논문을 쓴다든가 박물관 관련해서 어떤 각 박물관마다 비교하는 어떤 에세이를 쓴다든가 이런 점을 하나 해주면 아마 활용 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면서 내가 뭘 좀 더 보완해야 될까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면접 준비를 또 착실하게 하면 무난히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그 대입 합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도 그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보고 보완점을 좀 발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영웅 선생님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도사라 그럴까요? 그럴 정도시기 때문에, 그 속에 어떤 알맹이를 채우느냐가 매우 중요할 텐데, 그 간략히 좀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에는 우선은 많은 학생들이 경험과 활동을 쓰는데요. 나열할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었던 경험과 활동을 쓰셔야 되고요. 반드시 거기에는 그 경험과 활동을 하게 된 동기, 그다음에 과정, 그리고 그 후에 받은 영향, 자신의 변화 등을 기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원 학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쓰셔야 되는데요. 그 동기와 연관시켜서 구체적인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을 기술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라면 지원 학과를 위해서 자신이 기울인 노력,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과 자신의 성격이나 자질이 그 대학에 지원하는 학과와 부합된다. 라는 것을 나타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대학 외에 어떤 대학이 또 맞을지 추천 대학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한 가지 좀
학생이 많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논술 전형을 쓸 건가 말 건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논술 실력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전 별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럼 논술대회, 경시대회 3등상도 받은 적이 있어서요. 예, 그러면, 예, 네. 논술 전형 포함해서 추천 대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인문과학부 사학과를 추천합니다. 네. 이 과를 추천하는 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네. 예, 2개 영역 2등급인데, 2개 영역 2등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충분히 이걸 통과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경우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한 반 토막 정도 됩니다. 네. 아까 경희대나 동국대 같은 경우 15대 1이 넘었는데 이건 대체로 한 7, 8대 1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논술 전형을 쓰게 된다면 저는 성균관대학교와 시립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네. 성균관대의 경우는요, 3개 영역의 등급이 합이 6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다른 수시나 정시로는 상당히 성균관대 문을 넘어가기 그렇죠. 힘든데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네. 그래도 상당히 경쟁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성대를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2등급입니다. 무난히 우리 학생이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시립대는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시립대 지원을 하게 되면 경쟁률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또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고요. 우리 학생 오늘 도움 많이 됐나요? 네. 한층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습니다. 네, 3학년. 기분이 다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3학년 준비 잘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동국대 사학과를 지망하는 예비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위해서 전공 관련해서 뚜렷한 실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정시에 대비해서 모의고사 성적도 향상시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원 전략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준비를 미리 해야 되겠고요. 논술 전형을 통해서 상향인 대학들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전형은요, 희망대학 외에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인문과학부를 추천을 하고요. 또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을 추천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자, 오늘도 2명의 학생 수시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김영주 선생님, 김태회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요, 기상대회를 통해서 1사학번이 된 합격생과 합격생의 학부모님께서 직접 출연을 하실 겁니다. 수시 합격 노하우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